임장 갔을 때 내 부동산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층이 임대가 안 나가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1층도 진짜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상가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상가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준비한 뉴스를 같이 보고 대표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기준이 저 스스로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서 뉴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지금 다 망한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가 이제 큰일 났다. 10%대 낙찰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현 시장에 계신 투자자로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14년 정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도 뭐 입에 오르는 내용들이 불경기가 너무 많았었고 지금도 경기는 좋지는 않잖아요. 10년 전에도 공실인 상가들은 많았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권하고 수익률이에요. 아무리 경기가 없다 하더라도 강남 상구가 공실이 많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임대료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임대가 안 맞춰지는 상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강남의 대로변 쪽에 임대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월세를 낮춰서라도 임대 맞추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상가는 그 부동산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는 수익률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강남에 있는 건물주들,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렌트프리를 조금 주더라도 임대료를 내리진 않는.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가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나요? 이게 명확해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상가 쪽으로 옮겨와요. 순서는 그래요. 아파트 뛰고 빌라 뛰고 그 다음에 상가 뛰고 그 다음에 토지 뛰고. 근데 떨어질 때는 아파트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상가. 순서를 나열할 수가 있거든요. 상가 폭락했다 이런 기사들을 본 게 코로나 때부터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상가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었잖아요. 코로나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이 생기고 공실률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임대료를 조금 조정들 해주셨고 임대인분들이. 근데 그 전에는 경기 불황은 꾸준하게 있었고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경매 투자자분들은 뉴스나 이런 거를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싸게 사면 그만이야 이런 마인드신 것 같아가지고. 상가를 하셨던 분들은 경기가 어렵든 뉴스가 뜨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또 상가만 계속 하세요. 주거용에서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이 상가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주거용하고 상가는 조금 달라요. 시세 차익 보는 금액도 다르고 상가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현금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세 차익. 그 와중에 주거용하고 달리 현금 투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경락잔금 기준으로 해서 상가는 대다수가 90%까지 나와요. 얼마 전에 저도 낙찰받았던 상가도 90%까지 받았거든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현금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투자 방식이다. 경락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DSR도 안 보고 취득에 대한 중과도 없고. 상가를 취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대표님은 경매로 주로 취득하고 계신 건가요? 주로가 아니라 100%예요. 상가를 경매로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를 취득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분양과 일반 매매. 분양으로 상가를 받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많이 금액이 빠져요. 제가 받은 물건 중에 하나는 10억에 분양이 됐는데 제가 3억에 받았거든요.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받은 거겠죠? 경매로 받았으니까 3억에 낙찰을 받았고 현재 시세는 한 6억 정도? 상가 경매로 취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실률이긴 해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상가가 공실이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자체의 상권이 무너졌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결과론적으로 임대료의 문제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선이면 임대가 맞춰질 수 있다. 그걸 수익률 계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수익률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물건이긴 하죠. 대표님이 얼마 정도 수익률 보고 들어가세요? 또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고 안 알려주실 거죠? 알려주세요. 1층이냐 2층 3층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1층 상가라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7%에서 10% 사이? 보통 그렇게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일반 매매는 절대로 그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고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7%가 나오는 거고 5%대에 내가 이제 매매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5% 수익률이 나쁘지 않네 1층 상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수자가 붙는 거죠. 황금성 때문이라도 상가는 꼭 경매로 취득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돈 기준인 건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경락잔금을 받든 담보대출을 받든 부채도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수익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월세 곱하기 12달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매매 금액을 나누시면 수익률이 나와요. 대출이 90%나 나오니까 대출을 빼고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 높아지긴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나오죠. 또 궁금한 게 간단하게 상가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4.6%로 정해져 있고요. 100채를 사도 4.6. 그쵸. 중과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상가는. 양도세는 주거용하고 달리 한 채만 있다 하더라도 면제는 없고 아무래도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면제는 없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는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층 상가들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층 상가 사는 순간 뭐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실 건데 얼마만큼 출구 전략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지하 상가들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층 상가로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해갖고 매도 차익을 본 케이스들도 있고 지하 상가까지 다룰 줄 아는 상가 투자자면은 여러 케이스를 겪어본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요즘 지층 상가 스튜디오로 잘 꾸며놓고 모임하는 파티룸 장소로 꾸며놓고 이렇게 해서 세를 내주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임대료가 싼데 공간도 넓어. 그러니까 파티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상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게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만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상가 투자를 집중해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고 싶어서 상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임대료보다는 은행 이자가 싸니까 그런 이점은 있죠. 내가 직접 낙찰받은 부동산을 내가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브랜드 입점해보면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면 상가를 시세조사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시세조사라는 게 주거용하고 달리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시세조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갖고 대략적인 시세만 확인을 해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하고 오차 범위가 크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나 특히 유동인구를 봤을 때 경매 물건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인근에 분명히 공실들이 있어요. 유사 물건을 비교 견적할 수도 있는 상황도 되고. 근데 상가 의외로 시세조사가 쉬울 것 같은 게 그냥 부동산에 전화해서 월세 얼마에 맞출 수 있냐 해서 역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단순하진 않아요. 주거용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주거용은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략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주거용은 가능해요. 상가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싸도 가격의 문제가 아니니까 매수자가 없는 거야. 아예. 매수자가 있으려면은 명확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 상가에. 상가를 사신다라는 분들은 내가 직접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분들도 중개를 한다 그러면 수익률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임장 가실 때 어떤 거 보시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임장 갔을 때 내 부동산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옆 건물에 공실이 있네 이걸로 단정 짓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임장 활동에서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 지역의 상권을 짧게라도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30분, 1시간 안에 파악이 된다?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많이 쓰고 입점했는 브랜드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고 1층에 뭐 성인 PC방이 있어. 1층이 임대가 안 나가면 대표적으로 성인 PC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 1층도 진짜로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상황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게 들어와 있으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확실히? 매매가 우선 안 돼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PD님 같은 경우는 살려고 했는데 성인 PC방이 들어가 있어. 꺼려지긴 하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가 성인 PC방 넣고 싶어서 넣겠냐고요. 임대가 안 나가니까 들어가는 거죠. 상가를 몇 채 팔아보셨잖아요. 얼마
얼마나 걸려요? 서둘러서 팔려고 했던 상가는 내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유하면서의 부담감은 없어요. 수익률만 내 좋으면. 돈도 많이 안 묶이고 하니까 굳이 막 빨리 처분하려고 안 하셨던 거네요? 빨리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내놔야죠. 그쵸. 그러면 그만큼 양도 차익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저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거는 부동산 분들도 아시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지 저거 내놓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가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나요? 임차인이?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양도 양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도 분명히 얻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끼어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세요, 연장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면. 상가는 그런 건 없나요? 할 수는 있는데 권리금 문제인 거죠. 저는 성향이 오피스 상가가 좀 많아서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피스는. 오늘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